고향 가고 싶다. 차 태워주세요. 돈 주고 표를 샀습니다. 야, 지금 이동할 수 있는 공이 또 있습니다. 태워주세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태워주세요. 교통약자법 개정하라. 타지 못하는 것, 그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차별을 받는 거죠. 시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시외 이동권이라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버스표만 있으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 권리를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 시외 이동권을 얻으려면 비장애인보다 보통 10배 이상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아직 우리나라엔 한 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뇌병변 장애인 정혜선 씨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고향인 전북 진안으로 가는 길, 3년 만입니다. 팔다리가 불편한 정 씨에게 전동 휠체어는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신체 일부나 다름없습니다. 시외 버스터미널까지는 시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고 자리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버스표를 사기까지는 성공. 그런데 시외버스를 타기 직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표 샀는데 이걸 어떻게 허들 못이요? 좌석이 없고 이거 어디 넣을 데도 없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못 가요? 네, 타지를 못해요? 시외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이 올라갈 방법이 없고 전용 좌석도 없어 탈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버스표를 환불받고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특수 차량을 불러야 했습니다. 전주에서 진안까지 시외버스 요금은 4,600원이지만 개인 특수 차량을 이용하면 10배가 넘는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기차도 안 가고 뭐 방법 없어요. 그래도 좀 많이 숙성도 하고요. 한번 갔다 오려면 돈도 진짜 많이 깨지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만 시외행 예약은 어려워 개인 특수 차량이 사실상 유일한 시외 이동 수단입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해야 되고, 아니면 적어도 못해도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야 가능할까 말까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고향.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주 오고 싶어서 오는구나. 그기다 너 죽겠어, 그냥 보면. 아유, 오시지 마시고, 왜 오셔. 비장애인에게는 가까운 거리지만 정 씨에게는 멀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시외버스 타고 오면 4천 얼마밖에 안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로 들어가보니까, 한 달 한 번씩 그냥 내가 같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강릉에서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일하는 윤재선 씨. 1년에 2-3번 정도 민원 업무를 처리하러 강원도청이 있는 춘천에 갑니다. 춘천으로 떠나는 날 아침, 윤 씨가 오전 8시 15분 기차를 타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시간대엔 장애인 콜택시 예약도 어려워 기차역까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차는 리프트 시설을 이용해 휠체어를 탄 채로 탈 수 있고 전용 좌석도 있어 편리합니다. 그런데 노선이 복잡해 춘천을 가려면 서울을 먼저 가야 합니다. 강릉에서 춘천 간 선로가 없어 강릉 정동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5시간가량을 간 뒤 기차를 갈아타고 춘천역까지 1시간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시간대도 잘 맞아야지. 못하면 이제 다음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서 또 기다렸다가 또 그 다음 타로 한번 이동하면 거의 1박 2일 정도 걸려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차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병원을 가는 것 외에는 시외 운영을 하지 않고 휠체어 때문에 시외버스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버스 같은 탄다고 하면 이제 기사가 업어줘야 되니까 이제 업어달라기 부탁하기도 그렇고 또
장거리 뛰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기가 많이 불편해요. 다시 기사 보고 업어서 내려달라 하지도 않고. 청량리역에 도착하니 오후 1시 반. 점심도 거른 채 부랴부랴 춘천행 기차표를 끊어 다시 춘천행 열차로 갈아탑니다. 강원도에서 출발해 경기도와 서울을 거쳐 다시 돌아온 강원도 춘천역. 춘천역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3시 20분. 시외버스로는 2시간 반이면 올 거리를 꼬박 7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차를 오랫동안 타다 보니까 몸도 많이 힘들고 계속 다리가 부어있는 상태에서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많이 지치고. 새벽부터 서둘러 도청 문이 닫히기 전 강원도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2-3시간이면 돌 일을 하루 혹은 1박 2일 일정으로 잡아야 하는 상황. 휠체어 장애인에겐 흔한 일상입니다. 수도권 내 시외 이동을 하는 직행 광역버스 앞에서도 휠체어 장애인은 벽에 부딪힙니다. 시내버스와 달리 저상버스가 한 대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김포에 사는 이형숙 씨는 직행버스를 탈 수 없어 전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버스를 타면은 김포에서 수원까지 1시간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면 참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데. 그나마 수도권은 전철이 있어 다른 지방에 비해 사정이 낮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하철 이동하는데 3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왕복하면 6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하루에 거의 시간을 비우면 10년 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100대에 16대꼴로 저상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시외나 고속버스, 직행 광역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시행령에는 휠체어 승강 설비인 리프트를 의무시설로 규정했지만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계단이 있는 버스는 리프트를 갖출 수 있다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시외 고속버스 10,000대 중에 저상버스나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시외나 고속버스의 경우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고속버스하고 전동 휠체어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고, 전동 휠체어에서 그 장애인을 잡을 수 있는 뭐 안전벨트라든지 그런 구조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어요. 버스 회사들 역시 난색을 표합니다. 수익률도 그렇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말합니다. 재료 비용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운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더 많다는 거죠. 고속운행을 못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하차를 위한 그 대기,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이용객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시외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리프트를 설치해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메가버스라는 회사는 2층 저상버스 형태로 이런 고속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호주의 그레이하운드는 이제 리프트 버스 형태로 100% 그 교통약자들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모든 고속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보조시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했고, 호주와 독일, 일본 등은 장애인 보조시설 설치 차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가 단 한 대도 없고 계획조차 없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올해 고속버스 40대를 개조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16억 원 규모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배정됐지만 끝내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실효성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도 예측한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것하고 있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현재는
아예 이동을 못 한다는 거, 그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제 이달 말로 예정된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소송 결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의 보조시설을 도입해달라며 국토부와 지자체, 버스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특히나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밖에 볼일을 보러 갈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집에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그게 차별의 느낌으로 많이 불편하죠. 저는 혼자서 여행을 한번 떠나고 싶어요. 이제 시외버스가 이제 리프트 차량이 도입돼서 이제 모든 장애인들이 혼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제 경주에 이제 혼자 여행을 한번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